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그렇게 또 엄청난 그 급락을 좀 보이면서 시장을 공포에 또 떨게 만들더니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초록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어제 간밤에 이 버거타임 때의 이 비트의 흐름은 참 다이나믹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어제 한 늦은 오후쯤에 대략적으로 그 한 4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74.5K의 바닥을 찍은 이후로 그 이후로는 조금씩 상승이 나오더니만 이제 버거타임이 막 시작이 됐을 때, 그러니까 이때가 이 미 증시가 개장이 됐을 그 직후에 그 소식이 나왔거든요. 바로 이 관세 유예, 한 90일 정도를 관세 유예를 하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런 슈팅이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한 81K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슈팅이 나왔었는데, 근데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가짜 뉴스로 또 판명이 됐잖아요. 그러면서 그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,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현재 이 80K, 8만 달러를 다시 넘어서게 됐습니다. 그래서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제 그 캔들의 모습이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금 요 300일선을 전날에도 가까스로 위에서 마감을 했잖아요.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, 그래서 그 결과 이 300일선을 다시 한번 지키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이 일봉도 보시게 되면 오전보다 조금 더 지금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는 80.2K까지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그럼 어제 그 하락이 이것이 이번 비트코인 조정장에 진짜 찐 바닥이 나온 것일까? 아마 이것이 가장 또 궁금하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캔들의 그 모양만 좀 보게 된다면 일단 요 아랫꼬리가 나오게 됐고, 그러면서 이 양봉에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좀 붙으면서 말아올리는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닥 시그널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지만,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하락의 그 이유를 또 찾게 된다면,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발 이 관세 쇼크로 인해서 지금의 하락이 계속 또 이어졌던 것이 사실이잖아요. 그렇다면 이 기사를 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거든요.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상호 관세 발해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,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그 미 증시 흐름도 봤을 때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낙폭을 키우다가 그 가짜뉴스 이후로 해가지고 말아올리는 흐름이 마찬가지로 또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장이 좀 그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좀 반등하려는 그 낌새를 보이니까 이 트럼프가 또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이 발해 유예는 고려하지 않는다, 이런 발언을 또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9일부터 내일이죠. 이 정상 발효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또 내일 이 정상 발효가 실질적으로 또 시행이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, 이 부분도 열어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 증시가 오늘은 선방을 했지만 10%는 더 빠진다라는 뭐 채권왕 건들락이 말을 했다라고 하고, 그래서 이 얘기는 아직 이 증시의 바닥은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증시 바닥은 아직 아니다 라고 하면서 S&P 500이 지금보다 11% 더 내려갈 것이다,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하락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기사나 조금 전에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바닥일 때 또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 뭐 물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심리, 뭐 전망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또 관성의 법칙을 따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막 상승을 할 때는
계속 더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, 또 마찬가지로 시장이 계속 하락할 때는 추가적으로 더 낙폭을 키울 수 있다, 이런 전망에 대해서도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전망들을 보시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지도 모른다,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관세 쇼크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하락에 대한 그 여지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, 요것은 팩트일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앞으로 더 하락을 할지도 모르는데,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될까? 이 부분이 또 궁금하실 겁니다. 그래서 저의 관점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, 제가 이 차트를 최근에 좀 자주 보여드렸던 그 차트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비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제 2022년 대세 하락장 때 바닥을 찍은 이유로 해가지고 2023년 회복장 때 이런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다가, 이 비트코인 ETF가 실질적으로 승인이 나고 또 출시가 되면서 이제 이 첫 번째 상승 채널을 상방으로 또 돌파한 다음에 2024년 이 예열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두 번째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곤 있지만 현재는 이 하락 채널, 그러니까 상승 채널 속에서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, 제가 이것을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가 대략적으로 한 이때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점이 지난달 한 3월 8일인가 9일쯤, 지난달 초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딱 한 달 이전인데,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게 됐느냐,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이후로 다시 한번 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 채널의 하단을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됐고, 그 다음에 이런 또 반등세가 나왔어요.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또 터치를 했지만,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하락 채널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재차 이런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 하락 채널의 그 하단까지 아직까지 터치는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락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이 상승 채널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지만, 요 하락 채널 안에서,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여전히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, 이때도 한창 그 약세였을 그때거든요. 그래서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당시에 여기에서 다이렉트 하락을 하게 되면 이때 2021년 최고점인 69K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, 근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이렉트 하락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,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요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의 교차점인 여기가 이제 72K이기 때문에 72K까지 하락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72K까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,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상승 채널이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을 열어두곤 있지만,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불장이 끝난 것이 아니다,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시즌 종료가 된 것은 아니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어제 한 74K까지 이 저점을 또 찍기도 했잖아요. 그렇다면 이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의 교차점이 이 72K까지 진짜 또 하락을 하게 될까? 아마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겁니다. 그런데 이 역시도 제가 어떻게 또 알겠어요.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72K까지의 하락을 열어두고는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 채널이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여전히 이 홀딩 전략을 이어나가겠다,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진짜 만약에 이 72K까지 하락을 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깨지게 된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또 추세 반전으로 하락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.
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열어두곤 있더라도 뭐 이것이 불장이 끝났다거나 뭐 시즌 종료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요 리플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.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해가지고 정말 겁나게 또 하락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저점이 지금 보시면 2426원까지 또 터치를 했었는데, 그런데 비트가 좀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뭐 양봉으로 전환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2850원대, 40원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강력한 이 지지선이었던 요 3,000원대를 결국에는 또 깨지고 말았어요. 그래서 이 3,000원을 올라선 이후로 여태까지 이렇게 이 3,000원 아래로 떨어진 적은 있긴 했었지만 이 종가 마감으로 봤을 때는 단 한 번도 이 3,000원대 아래에서 마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. 그런데 그제와 어제 이 하락을 통해서 결국에는 3,000원의 벽이 깨졌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요것을 달러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제 하락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되면서 그 저점이 1.61달러까지 터치를 했어요. 그러다가 이렇게 또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는 1.91달러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2달러를 지금 넘어선 이후에 단 한 번도 2달러 아래에서 마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제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 2달러와 그리고 21년 최고점인 이 1.96달러까지 밀리게 됐습니다. 그렇다면 현재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동안 강력했던 이 2달러, 원화로는 이 3,000원의 벽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 상승 추세가 끝난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? 또 이것이 궁금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리플 역시도 제가 비트코인에서 그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리플도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한 게 요것이 2017년 불장의 그 흐름과 요것은 현재의 그 흐름을 요 듀얼 차트로 지금 비교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의 그 상승 패턴 중에 하나가 두 번의 슈팅이 나온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17년 같은 경우도 한 번에 큰 슈팅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의 시간을 겪고 막판에 이 두 번째 슈팅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이것을 현재 지금 대입을 해보면 일단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그 슈팅이 첫 번째 슈팅을 완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이때 흐름과 좀 비교를 해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요때 2017년 5월 달에 첫 번째 슈팅에 이 최고점을 찍었거든요.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이 저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만 시간이 좀 더 다시 지나면서 이렇게 요 빨간색 원에 저점을 찍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닥을 찍는 흐름이 나왔고, 그래서 그 바닥을 찍었던 그 시기가 2017년 7월 달이니까 최고점을 찍은 이 5월과 비교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2개월 뒤에 요 바닥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최고점 대비해서 그 낙폭을 봤을 때 마이너스 66%를 찍었던 겁니다. 그렇다면 이때의 그 흐름을 현재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그 최고점이 2025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.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왔는데, 그래서 이 노란색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. 요것만 봤을 때 최고점을 찍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상태도 비슷한데 그러다가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며칠 새 요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요때 저점을 다시 한번 찍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2025년 4월 요 바닥점을 표시를 해놨는데요. 그렇다면 뭐 어제 하락이 바닥이 나온 것이냐, 뭐 요것이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뭐 이 리플의 경우도 어쨌든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가 재차 이 바닥을 찍게 된다면 이 리플 역시도
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 추가적인 바닥을 다시 한번 찍는다 하더라도 2025년 이 4월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4월을 넘어서 5월 달에 바닥을 찍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어제까지의 그 최저점을 봤을 때 최대 낙폭이 마이너스 52%를 찍었던 거예요.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대폭등 시기를 또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2017년 그 대폭등 시기를 봤을 때 요때였잖아요. 그 시기가 2017년 12월에 대폭등이 두 번째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로 2017년 12월이니까 5월에서 12월로 봤을 때 7개월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일수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한 200일이 조금 넘는 그 시기에 이런 대폭등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도 대입을 해보니까 2025년 1월에 최고점을 찍었고 그로부터 한 7개월, 200일 정도 뒤에 이 최고점의 그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기가 2025년 8월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이때와 똑같이 흐른다.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인간의 심리가 적용된 이 프랙탈 관점으로 봤을 때는 2025년 8월에는 이런 좀 슈팅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삼각 수렴을 비슷하게 그려나간다라고 좀 봤을 때 2017년 바닥을 찍은 이후로 그 흐름이 어땠냐 또 살펴보니까 바닥을 찍고 나서 바로 이런 V자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나서 약반등이 나오지만 좀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슈팅이 한번 나오고 그렇지만 다시 좀 빠지다가 또 다시 상승을 하다가 다시 빠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이런 슈팅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흐름을 또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바닥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되 그렇게 큰 슈팅 없이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슈팅이 한번 나오고 다시 빠지고 또 다시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빠지는 흐름이 나오다가 살짝 약세로 흐르는 듯 하다가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이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당연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의 흐름과 100% 똑같게 흐를 수 없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강력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은 여전히 좀 순항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가격이 지금 1.91달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직도 2달러 근처잖아요. 그래서 크게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리플은 좀 순항 중에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XRP 청산 히트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1개월 누적으로 봤는데 그런데 여길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 하락세로 인해서 집중되어 있던 이 롱베팅 물량이 정말 말끔히 청산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딱 본다 하더라도 이 롱베팅 물량이 이 아래로는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. 그런데 이것을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누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의 하락으로 이 롱베팅 물량이 말끔히 청산이 되면서 지금 이 하단에는 이 롱베팅 물량이 더 이상은 많지 않은 거예요. 오히려 이제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이 엄청난 숏베팅 물량이 이제는 남아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롱베팅 물량이 말끔히 청산이 된 만큼 숏베팅 물량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매크로가 변수죠. 그래서 이 매크로가 최악으로 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 리플의 바닥권은 지금 한 이 근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또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좀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성장을 믿는다면 최근에 어제 같은 그 폭락세에 멘탈이 털려서 패닉셀 하지 말고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심 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
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